물을 냅다 세탁기에 넣어보겠습니다. 한복은 왜 세탁기로 세탁이 안 될까? 한복을 사도 한복 세탁이랑 한복 관리가 어려우니까 못 입겠다. 그런데 이런 한복 세탁 과연 세탁기로 되냐 안 되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전통 한복 세탁부터 생활 한복 세탁까지 다림질 방법, 관리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잠깐 코인 세탁방에 다녀왔는데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싶어서 한복 세탁하는 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갑자기 세탁소 주인분께서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안 된다고, 이거 한복 세탁기로 빨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세탁기로 세탁 가능한 한복 원단도 나온다 하고 엄청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세탁소 사장님께서 잠깐 촬영하는 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또 엄청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탁을 시작하기 전에 원단이 어떤 건지 구분을, 전통 한복은 크게 3가지 원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물 세탁이 가능한 화섬 한복, 두 번째는 실크로 익숙한 본견 한복, 마지막으로 식물성 원단인 모시, 삼배 같은 재질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견 원단, 그러니까 실크 원단은 드라이 클리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성 모시 원단, 이런 건 물 세탁을 하셔야 하는데 염색이 되어 있는 모시는 물 세탁을 하면서 색깔이 조금 빠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풀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풀을 끓이지 않아도 그냥 스프레이형 풀도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세탁기로 한복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다림질은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쌩얼인데 지금 너무 꼴이 별로라서 이런 생활 한복은 세탁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냥 일반 의류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재질이 이런 거는 면 재질 아니면 면 혼방 재질 이런 건 그냥 폴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얼룩진 부분들만 먼저 처리해주고 세탁기 돌려서 간단하게 세탁을 해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빨래망에 넣어서 저온에다가 울코스로 돌려주겠습니다. 세제는 뭘 사용하느냐 하면 이런 혼방 재질은 기본 세제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울 샴푸, 중성 세제를 써주려고요. 건조할 때도 일반 우유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건조대에 널어서 걸어주셔도 되고, 저는 보통 옷걸이에 걸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림질도 일반 우유랑 똑같아요. 스팀 다림이 그냥 편하게 쓱쓱 써주시면 되고요. 원단 재질에 따라서 다림이 온도만 잘 조절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생활한복도 본견 재질이 있기 때문에 본견 생활한복은 드라이 클리닝에 맡겨주는 걸로. 그래서 본견이나 실크 한복 말고 이런 화섬 한복이라 그러죠. 화학섬유, 그러니까 폴리 재질로 만든 한복은 집에서 다 물 세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욕실에서 물 뿌려도 돼요. 욕조에다가 담그셔도 됩니다. 화섬은 그래도 돼요. 손세탁으로 직접 조물조물 세탁을 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저는 많은 양의 한복을 자주 빨 수 없으니까 세탁기를 돌립니다. 세탁기 돌리기 전에 이런 찌든 때 있죠? 땀이나 화장품에 찌든 때를 아주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이게 진짜 오래된 찌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누칠을 한다고 이게 세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찌든 때도 딱 4가지만 있으면 완전 깔끔하게 세탁을 할 수 있어요. 퐁퐁 집에 다 있죠? 그리고 베이킹소다, 세탁할 때도 쓰고 과일 세척할 때도 쓰는 거, 그리고 식초 아무거나, 마지막으로 엄청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 이거면 끝나요. 한복 아닌 다른 옷이나 운동화에 있는 찌든 때도 이런 걸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웬만한 집에는 다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없으면 여기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제품 링크 달아놨고요. 이 3가지를 1대1대1로 섞으면 돼요. 퐁퐁 이만큼, 퐁퐁 다음에 베이킹소다 넣고, 제일 중요한 게 식초를 마지막에 넣어야 해요. 이거를 넣자마자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세탁할 준비를 마치고, 진짜 더럽다. 민망한데? 네, 제가 제때 세탁을 안 했어요. 식초를 넣으면 바로 끓어오르죠. 근데 넘치겠다. 잠깐만, 넘치겠는데? 잘 섞어줘요. 너무 작은 그릇을 썼어. 이 방법으로 보통 3군데 얼룩을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동정, 깃 안쪽 부분, 마지막으로 소매 끝에 거들지 쪽에도 얼룩이 많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더러워져 있어서 안쪽까지 지워주고 세탁기에 돌려서 빨아볼게요. 짠, 보이시죠? 여기가 비포, 여기가 애프터. 완전 잘 지워져요. 제가 지금 왜 큰 종지를 안 쓰고 이 작은 걸 쓰냐면요. 큰 거는 지금 두쫑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때 쓰느라 다 썼어요. 저고리는 깃 아랫부분에 세발뜨기로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 이 바느질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살살 조심스럽게 여러 번 문질러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졌죠? 칫솔은 꼭 미세모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초미세모. 안 그러면 이 칫솔의 원단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 다른 칫솔을 쓰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달았냐 안 달았냐보다는 애초에 칫솔이 부드러운 모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앞쪽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뒤쪽이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아직 얼룩이 있고 여기는 깨끗하죠. 이렇게 찌든땀 그리고 화장 묻은 얼룩은 이 4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마친 한복은 빨랫망에 넣어주는데 크기가 넉넉한 빨랫망인 게 좋아요. 저는 이불 빨랫망을 쓰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해볼 건데요. 세제는 저는 중성세제로 울 샴푸 그리고 섬유 향균제를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폴리 재질이라서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세제 제품들도 제품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제 쓰실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 요거는 한복뿐만 아니라 일반 의류도 똑같은데요. 섬유 유연제는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억센 원단 조직들을 끊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린넨, 모시, 삼배 이런 식물성 원단은 원단이 금방 해져버립니다. 섬유 유연제가 향이 좋으니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섬유 유연제 말고 섬유 항균제를 쓰시면 요게 그 빨래의 꿉꿉한 냄새를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이 제품 애용하고 있고요. 이거 제 여동생 거 제가 스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표백제는 한복 속치마 세탁에는 괜찮은데 한복에 잘못 쓰시면 색깔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표백제 노노. 물론 한복 속치마 세탁에는 완전 강추. 요것도 제 동생이 사다 준 거. 이것도 제품 링크 달아두었고요. 세탁 코스는 한복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울 코스로 돌려줄 건데요. 이게 세탁기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각자 세탁기에 맞게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울 코스로 하고 세탁 온도도 역시 원단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낮출게요. 냉수는 너무 세탁이 안 될 것 같아서 30도 정도로 맞추고 탈수 세기도 너무 세지 않게 섬세 또는 약 정도 요 정도에 맞춰서 돌려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빨래가 다 되었고 과연 잘 세탁이 되었을지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과연 보이시나요? 이 장옷 엄청 더러웠던 거 기억하시죠? 아주 깨끗해요. 얼룩 졌던 거 다 잘 빠졌어요. 이렇게 세탁하면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세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칫솔로 박박 밀었더니 보풀이 조금씩 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밀지 않는 게 힘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빨래대에 건조시키는 방법도 또 중요한데요. 웬만하면 간격을 충분히 두고 얇게 펼쳐서 널어주는 것이 건조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원래 이렇게 겹쳐서 널면 꿉꿉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얇은 화섬 노방 재질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금세 마르기 때문에 이번에 세탁한 저고리도 많아서 그냥 겹쳐서 널어줬습니다. 완전 바닥바닥하게 잘 말랐어요. 궁금해. 좀 젖어 있었던 양단까지도 아주 잘 말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본견은 왜 세탁기로 세탁을 못하느냐?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물 세탁을 하면 염색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본견은 원단 자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탁하는 과정에서 찢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본견은 물이 닿으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채로 구겨지잖아요. 그러면 구겨진 상태에서 완전히 마르면 그 구김이 굳어져요. 평생 갑니다. 아무리 다리고 무슨 짓을 해도 이 구김이 완벽하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깔 본견 이런 건 색이 안 빠지니까 물 세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탁을 한 다음에 한복이 다 마르기 전에 약간 꿉꿉한 상태에서 그때 다리미로 슥 다려주셔야 한복에 생긴 그 구김을 잘 펼 수 있어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본견 한복을 입고 폭우를 맞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말려서 집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덜 마른 상태로 집에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혹시 몰라서 이 당이를 비닐팩에 감싸서 수분이 덜 증발하게끔 한 상태에서 집에 가져왔는데 이미 반쪽은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덜 마른 쪽은 다림질로 복구를 했고 다 마른 쪽은 아무리 다려도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본견은 원단이 워낙 약하니까 세탁기를 돌리진 마시고 물에다가 중성세제 조금 풀어서 조물조물 세탁하면 된다곤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 친구가 해봤는데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구김도 가고 색깔도 빠지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매할 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구매할 때 확인을 놓쳤다면 아마 결혼하실 때 고가로 맞춤한 한복은 90%의 확률로 본견 한복입니다. 본견과 화섬을 구분하는 더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이 과정 정말 귀찮아요. 아 나는 바쁜데 언제 이걸 공정을 먼저 세탁하고 사실 뭐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더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뿐이고요. 한복 관리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복을 쉽게 접근하는 게 한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사실 이 동정은 원래 세탁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옷들이 이렇게 긴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옛날에는 세탁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매번 이 한복을 다 세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얼룩이 지는 이 목 부분 그리고 소매 끝 부분은 세탁하지 않고 쉽게 더러워지며 교체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어때요? 세탁 방법이 발달합니다. 굳이 번거롭게 교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동정이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한복의 장식적인 요소이자 한복의 정체성으로 쓰이고 있죠. 원래 동정은 이렇게 시침질로 연결을 해요. 쉽게 뜯어서 교체할 수 있는데 요즘은 영구 동정이라고 아예 재봉틀로 제작할 때부터 깃에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돼서 대신에 얼룩이 생기면 교체하지 않고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세탁기 세탁도 귀찮아요. 저는 제가 엄청 귀차니즘이 큰 성격이라 그럼 도대체 얼마에 한 번씩 세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대략 한 3번에서 5번 입으면 한 번 세탁을 해요. 대신에 여름처럼 땀이 많은 계절은 한 번 입으면 바로 세탁을 하죠. 한복은 자주 세탁하면 상합니다. 사실 한복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옷이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복 세탁을 하기 귀찮을 때 초간단하게 한복을 관리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옷장에 바로 걸어놓으면 흙먼지나 냄새가 한복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욕실 같은 데서 치마 아랫단에 묻은 흙먼지도 이렇게 탈탈탈 한 번씩 털어주세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걸어서 독립된 공간에 다른 옷이랑 간격을 좀 두고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땀도 증발하고 냄새도 증발하고 매번 세탁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본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번 바로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 어렵잖아요. 본견도 마찬가지로 여밈 같은 걸 다 풀어서 헐렁헐렁하게 걸어서 통풍을 잘 시켜줍니다. 본견은 특히 햇빛에 잘 바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통풍을 시켜주시면 돼요. 대신에 본견은 기름 얼룩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한번 스며들어서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얼룩, 기름 얼룩 묻으면 바로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견 한복을 거의 안 입고 거의 대부분 화섬 한복을 입습니다. 한복을 입고 야외를 다니다 보면 치마 밑바닥에 진흙이 묻을 수도 있고 흙먼지가 많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탁기까지 안 하더라도 물티슈로 쓱 잘 닦아줍니다. 화섬 한복은 문제 없고요. 본견인 경우에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진흙 얼룩이 더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권장은 못 해드리겠어요.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있긴 합니다. 듣다 보니까 본견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 이러냐 하시면 원래 고급 의류예요. 조상님들도 다 본견을 입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상에서는 실크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본견을 한복의 디폴트라고 생각하면 한복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상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광목이나 면처럼 물세탁이 가능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이것도 면이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가치 있게 입고 싶은 날은 본견 한복을 입고 쉽게 한복을 즐기고 싶은 날은 화섬 한복을 즐기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 치마 세탁. 치마는 아무래도 부피도 훨씬 크고 땅에 끌리다 보니 얼룩이 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과정 자체는 저고리랑 똑같습니다. 우선 얼룩이 있는 곳들을 살펴줘요. 이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마 한가운데에 아마 초콜릿을 흘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마 밑단에 얼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흙먼지겠죠. 그리고 이건 좀 지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 기름 얼룩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클렌징 오일로도 지워보고 아세톤으로도 세탁비누도 써봤는데 잘 안 지워져서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에스컬레이터에 한복 치마가 끼어서 그 에스컬레이터 까만 기름이 잔뜩 묻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건 전문 세탁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명품 세탁, 특수 세탁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5만 원 정도 비용으로 택배 붙여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본견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얼룩도 세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복을 입을 때는 정말 치마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종류에 따라서 전 처리를 먼저 해주고요. 똑같이 빨래망에 넣어서 세탁기로 그냥 세탁해줄 겁니다. 자, 이제 세탁이 다 되었고요. 빨래 건조대에다가 펼쳐서 널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건조기를 돌려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건조기, 하나는 자연 건조를 해볼게요. 저도 속치마 말고 한복은 처음으로 건조기에 돌려봐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와, 역시 잘 말랐다. 화섬은 일반 자연 건조에도 빠르면 30분, 길면 한두 시간이면 얼추 마르거든요. 28분밖에 안 돌렸는데 다 말랐고 면 재질 좀 걱정됐는데 수축 안 했겠지? 이 정도면? 면 부분도 일단 바싹 잘 말랐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비용이 좀 더 추가되긴 하지만 확실히 초고속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건조기에 돌리지 않은 치마는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원단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얼추 다 마른다. 이 화성 원단 부분은 다 말랐어요. 면 부분만 조금 꿉꿉하게 물기가 남아있는 느낌? 근데 이것도 1시간이면 마르지 않을까. 결론은 굳이 화성 한복은 건조기에 돌릴 필요가 없다. 이제 한복 관리의 마지막, 다림질 하는 방법. 다림질도 마찬가지로 화성 원단은 쉽고요. 본견은 조금 까다롭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다림이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제품이 제가 구매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같은 제품은 절판이 된 것 같고 여기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밑에 링크 달아놨고요. 한 5만 원 정도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좋은 다리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구매해서 10년째 쓰고 있어요. 화성 치마는 정말 간단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실크보다 온도도 조금 올려줘도 괜찮고요. 스팀도 막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심지어 화섬은 그렇게 많이 구겨지지도 않아요. 본견은 조금만 이렇게 접혀도 바로 확 구겨지는데 이 치마 입고 나서 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빨래도 그냥 세탁기로 돌렸거든요. 다림질 할 게 뭐가 있지 싶을 정도로 구김이 별로 없죠. 그러면 다림질 바로 가볼게요. 본견 다림질 주의사항. 온도를 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보면 실크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온도를 맞춰주고 또 원래 본견은 스팀을 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관리법 아시죠? 저는 그냥 대충 합니다. 그래서 실크도 스팀을 쐬고 있어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 원단은 괜찮은데요. 정말 예민한 본견 원단은 물이 닿는 순간 염색이 좀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팀을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얇은 천이나 셔츠를 더 씌운 다음에 그 위에서 다림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견 다림질할 때 불안하시면 뒤집어서 안감 쪽에서 다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다려줄 건데 치마 양 끝에 겉감이랑 안감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잘 만져주고 이렇게 구김이 많았던 치마가 스팀 없이 다려주면 여전히 얼룩이 좀 있죠. 그럼 스팀 한번 약하게 쐬줄게요. 물에 젖은 부분은 열로 쓱쓱 증발시켜주면 주름이 많이 가셨습니다. 누르면서 해주면 구김이 많이 없어져요. 여기서 약간 까다로운 게 이렇게 그림이 있거나 자수가 있거나 금박이 있는 치마가 있어요. 이런 치마들은 여기다 바로 다림질을 하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금박은 열을 가하면 바로 사라질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마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다려주시거나 집에 이렇게 안 입는 셔츠 하나씩 있죠. 이 그림 위에 올려서 이 위에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스팀 쐬지 말고 약한 열로 조심조심 빠르게 다려주시면 돼요. 요거 그림이 있어서 사실 뒤집어서 다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위에다 대고 다렸는데 그림이 안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릴 게 아니라면 이렇게 슥슥 다리면 한 벌당 한 5분 정도면 다 다리는 것 같아요. 치마를 쓱 한번 다렸더니 좀 더 깔끔해졌죠. 이제 이 주름을 다려볼게요. 치마 주름은 서너 칸을 한 번에 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잡아주고 끝으로 뾰족한 부분으로 눌고 펴고 누르고 펴고 화상 입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완전히 눌러서 다리기보다는 주름 아래쪽으로 갈수록 누르지 않고 스팀만 쐬어서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정말 번거롭잖아요. 저는 치마 주름을 사실 거의 다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세탁할 때나 캐리어에 챙겨갈 때 절대 이 주름이 접히지 않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캐리어 챙기는 영상에서도 여기는 절대 접히지 않게 개키는 게 좋다고 했었고 세탁망에 넣을 때도 여기가 접히지 않게 이 아래쪽에서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기랑 말기끈 다려주면 돼서 이 부분은 편하게 쓱 다려주면 끝납니다. 저 한복을 다리기가 좀 아직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꼼수가 하나 있는데요. 한복을 입을 때 이 왼쪽 자락이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자락이 겉으로 오기 때문에 이 왼쪽을 먼저 다리면요. 만약에 다리다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타더라도 좀 눌러붙더라도 티가 좀 덜 나요. 어차피 오른쪽에 덮여져서 가려지니까. 저고리 다림질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여러분이 보실 땐 15분, 20분짜리잖아요. 지금 새벽 2시입니다.
거의 한 이번 촬영이 하루도 아니고 몇 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기나긴 여정이에요. 아무튼 파이팅! 평면 저고리는 그냥 눕혀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셔츠랑 좀 다른 부분이 저희 셔츠 다릴 때는 칼각 쫙쫙 세워서 다려주잖아요. 그런데 한복은 이 윗부분은 칼각을 세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팔 안쪽에 주름진 부분들, 몸판에 주름진 부분들 다려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펼쳐서 깃을 한번 쭉 다려준 다음에 접어서 매무새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복 세탁이 이렇게 쉬웠는데 왜 한복집에서는 세탁기 세탁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이 깃 안쪽 바느질 때문입니다. 한복 제작을 마무리할 때 깃 안쪽은 이렇게 세발뜨기로 손바느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손바느질이라서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탁기에 돌리면 이게 뜯어질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손세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한복도 구매할 때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9년째 세탁기에 돌렸는데도 멀쩡합니다. 판매자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사실 세탁기로 세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복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한복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다 세탁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저의 한복 생활 철학은 관리를 안 하는 게 관리다. 한복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한복과 멀어지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복을 정말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해보시면 엄청 초간단하고요. 손에 익으면 더 빨라질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한복 원단 종류, 맞춤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기성한복집에서 한복 빠르게 구매하는 방법, 생활한복 브랜드 추천 리스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전업 유튜브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이런 영상을 더 자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라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하나씩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랜만에 한복을 입고 독일 여행을 떠나요. 독일 축제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